안녕하십니까. 수전사 다이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EMC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다이 세트의 구성과 그리고 다이 세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수전사를 하는지 그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해당 동영상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다이킷의 소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다이세트의 구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수전사 필름이 안에 2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전사 활성제와 프라이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재로 이렇게 다이세트 설명서와 스펀지, 장갑,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사포 2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작업할 물건의 퀄리티를 위해서 베이스 코트는 별도로 구매해 주시는 건데 이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용해서 제가 사이드 미러 커버를 수전사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다이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들어있는 이 설명서를 꼭 필독해 주셔야 하고요. 저는 이 순서대로 따라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전사 다이세트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는 아마도 수전사를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사이드 미러 커버를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뭐 드론 커버나 아니면 하다못해 운동화, 핸드폰 케이스 등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본적인 모재를 준비를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부자재를 보시면 사포 2종류 중에 600방이라고 써있는, 후면에 600이라고 써있는 사포가 있을 겁니다. 이걸로 먼저 표면을 스크래치를 내주면서 샌딩을 해줄 겁니다. 모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 마감 도장이 되어 있어요. 그 마감 도장이 되어 있는 거를 벗겨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포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찢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샌딩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그냥 하실 수 있게끔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샌딩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해당 제품은 현대자동차 혹은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겉에가 반짝거리는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을 완전히 날려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시면 됩니다. 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작업을 다 한 뒤에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딩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고르게 잘 샌딩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샌딩을 하는 이유는 프라이머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서대로 저희가 프라이머 작업을 먼저 할 건데요. 프라이머는 모재에 페인트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야외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인트이기 때문에 손에 장갑을 끼시고, 저희가 동봉해드리는 장갑이 총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도색할 때 써주시면 됩니다. 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실내에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페인트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업하시면 실내에 있는 다른 것들에 페인트가 묻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장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기본적으로 (20에서 25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해주실 거고요. 페인트를 도색을 할 때는 시작점에서 시작점 끝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작점보다 조금 더 옆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끝까지 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캔은 많이 흔들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보시면 제가 한 번 뿌린 건데 이 한 번 뿌린 걸로 고르게 안 뿌려졌죠. 페인트 도색은 한 번에 하신다는 욕심을 부리시면 너무 많이 뿌려져서 울 수가 있어요.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한 번 뿌리신 뒤에 한 1, 2분 정도 가볍게 말리신 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고르게 잘 뿌려졌죠? 이 프라이머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상온 건조 시키시면 잘 마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닿지 않게, 표면 어디에 닿지 않게 보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잠깐 두고 말리겠습니다. 건조가 완료된 제품 표면입니다.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가까이서 눈으로 보게 되면 조그마한 티끌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티끌들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표면에 보시면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티끌들이 있습니다. 이 티끌들은 수전사 필름을 작업하시게 되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여기 보시는 2000방 고운 사포로, 연회색의 사포로 표면을 살짝 티끌만 날려주시면 됩니다. 티끌을 다 날려주셨으면 먼지를 한번 털어내 주시고 베이스 코트를 도포할 겁니다. 베이스 코트는 수전사 필름이 입혀진 면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이니 별도 구매 창에서 별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 이 사파로 필름과 가장 적합한 티타늄 실버 베이스 코트로 작업을 할 겁니다. 필름별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베이스 코트 색상을 남겨두었으니까 그대로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해볼 텐데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20에서 2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점보다 조금 더 뒤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르게 되지 않았어요. 고르게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1분에서 2분 정도 말려준 뒤에 다시 한번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이 완료된 표면입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베이스 코트를 도색하실 때는 이렇게 약간 광이 나는 정도로 도색을 해주셔야지만 수전사를 했을 때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잘 말랐으니까 다음 작업을 이어가 볼 텐데요.
아까 프라이머를 뿌리고 난 뒤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티끌이 있다면 2000방 사포로 살살 샌딩을 하셔서 티끌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필름을 준비를 할 건데요. 485 필름이라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필름을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모재에 1.5배 정도의 여유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재를 댔을 때 약간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필름을 이렇게 재단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동봉해드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내 귀퉁이를 막아줄 겁니다. 막아주는 이유는 필름을 물에 띄웠을 때 그리고 활성제를 뿌렸을 때 필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봉해드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요.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시면 필름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필름을 준비해 두셨죠? 필름을 준비를 하신 뒤에는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필름의 앞뒤를 구분해 주는 일인데요. 필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끝에 이렇게 물을 묻힌 뒤에 귀퉁이 한번 만져봅니다. 만지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거나 혹은 미끄러지는 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미끄러지는 면이 물 쪽으로 향하게 담그시면 됩니다. 필름을 담그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요. 대각선으로 끝에가 모서리지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 담글 때는 천천히 담가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담그는 이유는 표면과 필름이 만나는 면에서 생기는 기포들이나 이물질들을 옆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천천히 담가주는 거고요. 이렇게 잘 담궈진 뒤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필름이 번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PVA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담근 채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경과가 되게끔 PVA가 충분히 녹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물의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의 온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워서 PVA가 안 녹거나 혹은 너무 빨리 녹아버리는 부분만 방지하시면 되고요. 손끝을 물에 살짝 담궜을 때 약간 미지근하다, 약간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너무 따뜻하다 정도면 사실 물이 온도가 너무 높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필름을 잘 띄웠기 때문에 기포가 없지만 기포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불어주셔서 기포를 옆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필름이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접히는 것들이 있어요. 퍼짐이 심해서 접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으로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벌려서 펴주시면 되고요. 이대로 1분에서 1분 20초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제를 가지고 수전사 작업에 꽂힌 수전사를 담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그실 때는 항상 모서리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면의 필름이 바로 닿게 되면 기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기포가 생겨요. 면부터 담그지 않고 모서리부터 담그는 이유는 담근 면에 기포가 생기더라도 밀려나가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꼭 여기 모서리 부분 또는 뾰족한 부분부터 담궈 주셔야 합니다. 활성제를 뿌리실 때는 당연히 잘 흔들어 주셔야 하고요. 흔드실 때, 위아래로 흔드실 때 윗면과 아랫면이 공이 다, 캔 안에 있는 공이 다 닿는 느낌이 나셔야 해요. 그래야 잘 흔들어진 거고요. 뿌리실 때는 높이가 낮은 데서 뿌리면 캔의 앞 때문에 필름이 다 번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저는 굉장히 높게 들어서 뿌릴 겁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뿌렸는데도 뿌리는 앞 때문에 필름이 밀리는 모습이 조금 보이죠. 담글 때는 수전사는 천천히, 모서리부터 천천히 담가줍니다. 저는 장갑을 안 꼈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어떤가요? 괜찮게 나온 것 같나요? 표면에 PVA가 지금 떡칠이 되어 있어요. 이 PVA를 닦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PVA를 닦아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수압이 세지 않은 샤워기로 수압을 약하게 설정해서 표면 전체를 살살 천천히 닦아주셔야 해요. PVA가 자연히 닦일 수 있게끔 천천히 물을 계속 흘려 보내줍니다. 수압이 너무 센 경우에는 PVA와 함께 필름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수압을 약하게 해서 닦아주셔야 하고요. PVA가 어느 정도 닦였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저는 약 1분가량 충분히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닦였다 싶으시면 수압을 조금 올리셔서요, 표면을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면에 거품이 보이시죠? 이 거품이 PVA가 물에 닿아서 생기는 거품이거든요. 이 거품이 거의 안 날 때쯤까지 닦아주시면 되고, 물을 뿌리시면서 살살 만져봅니다. 표면을 살살 만져보면 잘 닦인 데는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지 않고요, PVA가 남아있는 면에는 미끈미끈한 느낌이 납니다. 미끈미끈한 느낌이 나는 면을 살살 닦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재 중에 스펀지가 있어요. 그 스펀지로 살살 닦아주시면 조금 더 빨리 닦이기는 하는데요, 그냥 손으로 작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세척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척이 끝난 후 잘 건조된 수전사 작업이 완료된 제품의 표면입니다. 작업은 이 정도면 괜찮게 된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광이 거의 없어요. 베이스 코트와 필름에 남아있는 광이기 때문에 애초에 반짝반짝 거린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그리고 또 표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얇은 페인트를 입혀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표면은 상처에 굉장히 약해요. 충격에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이 위에 클리어 코트라는 걸 도포해서 광도 살리고 강도도 올려줄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클리어 코트라는 것을 도포해서 표면의 광을 살리고 표면을 보호해주는 보호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클리어 코트는 이액형으로 쓰기 때문에 캔에 넣는 순간부터 굳기 시작합니다. 사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굳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주입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 주입 시간 이후 60시간 이내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어 성공한 경우에 구매를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는 별도로 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잘 섞어주신 뒤에 페인트를 도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은 약간 오버되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고르게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뿌릴 때는 페인트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경과 후에 한번 뿌리고 10분 정도 경과 후에 다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전사 다이 세트 작업 리뷰가 끝났습니다. 아마 작업하시면서 작업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 영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손재주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작업하는 걸 보면서 뭐 저렇게 어설프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 수전사 작업이 전문가들만의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전사 다이 세트를 구성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들을 사용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그리고 지금 작업한 것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킷을 사용해서 작업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접근하시기 편하게끔 소개를 해드리는 목적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전사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기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EMC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